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38페이지 4번,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이의 신청부터 보겠습니다. 독촉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얼핏 봐도 아까 본 지문이 보이고 그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예, 독촉 절차의 전속 관할 법원은 전속 관할이므로 관련 사건에 관할,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적용되지 않는 거요.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적용될 수 없고, 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 시청은, 각하. 이송이 아니라 각하다. 그 다음, 2번. 채무자 이의 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전속관할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은 있으므로 이의 신청이 있으면 독촉법원의 사무관 등은 그 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으로 송부한다. 역시 본지문입니다. 그죠? 3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후에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이 인지를 보정한 후에도 본안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후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의 신청 취하가 안 되겠죠. 그죠? 역시 이것도 아까 본 지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은행법 특별 규정인데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청구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된다.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은 것은 이 정도 올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1번 한번 보십시다. 이게 맞다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소송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에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후, 그렇죠.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한다. 딱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 채무자가 취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아까 본 문장이죠. 그죠?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했대. 근데 지급명령에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채무자 인지 취하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채권자가 인지 보정한 때니까. 그죠? 이미 그때는 실효가 확정적인 거죠. 그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3번. 채무자 제출의 이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소송 사료가 되므로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안 그렇다고 그랬죠.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4번. 이의 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관할 위반하여 내려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 송부로 처리하더라.
잠깐만 좀 옳지 않아서 문제 좀 보고 계시죠.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파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맞으므로 그죠? 청구 이의소로 다툴 수가 있다. 그러하다. 기판력이 없더라. 그 다음 2번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됩니다. 그죠?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게 되면은 이의신청 기간이 그 기간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다음 3번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서로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이 있었던 때에 그죠? 당초 지급명령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맞다. 그 다음 4번 지급명령 신청에 관할 위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이송이 아니라 각하한다. 그 다음 문제 역시 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안법원에서 민사 제1심 사건 번호까지 부여한 후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의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죠?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를 할 것이다. 2번 채무자가 1인인 경우 청구 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한 때 이 한 부분의 사무를 관할 법원의 기록 전체를 송부한다. 맞다. 3번 익숙한 질문 또 나왔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 채무자가 취하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했던 면서요. 그죠? 지급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어서 그죠? 확정적이므로 채무자의 이의 신청의 취하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에 붙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 절차에 붙일 수가 있다. 다음 문제 또 독촉 절차입니다. 독촉 절차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전속관할이고 위반하면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예. 2번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맞다. 3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한다. 아니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번 이의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초부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분쟁에 가름하는 제도. 예,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 제도.
까지 왔습니다. 주로 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네, 보십시다. 조정 신청 사건 처리 시 주의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불복하지 말라,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조정사건은 불복 안 된다. 그 다음 2번 조정신청 사건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거든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는데 한번 넘겨가지고 확인하고 가십시다. 예, 1번 여기 밑에 있는 해설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요 1번은 여기 있죠, 그죠? 이송결정,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한다. 그 다음 조정신청 사건에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전 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원칙적으로 관할이겠죠, 그죠? 관할이 없다. 예. 신청인의 주소지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의무이행지 뭡니까? 지참채무 원칙이잖아요. 지참채무니까 신청인이 채권자니까 예, 거기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 저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 3번. 조정신청 사건은 재소전 화해와 마찬가지로 소송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조정 절차에는 선정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대신 그렇죠? 대표 당사자 제도가 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선정 당사자하고는 좀 달라. 대표 당사자는. 그 비교 문제가 주로 이 챕터에서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다음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지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2번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명문 규정에 부합하고요. 3번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여기 밑에 부분 보십시다. 민사조정법 명문 규정이네. 그죠? 23조에 보면은 진술의 원용 제한 해가지고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또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명문 규정이네. 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 민사조정법하고 민사조정규칙 나오는 파트 아마 요 기초되는 파트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번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그쵸?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자. 맞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또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십시다. 예,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 담당 판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권으로 조정에 참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강제 참가 제도가 인정된다. 예, 민사조정에 강제 참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 3번 잠깐 요게 지금 틀린 건데
해설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4번 보십시다.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조금 전에 본 지문인데요. 3번은 이 신청의 포기가 인정되나 안 되나 했는데 요만큼 한번 보고 가십시다. 우리 실무서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읽어 보십시다.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포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봐놔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요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권의 포기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권 포기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긍정하여도 무방하다. 예. 그래서 우리 실무의 입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기출문제도 그렇게 답지문을 주셨고, 그죠? 화해 공고 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역시 여기에도 인정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그죠? 민사 역시 계속 지금 조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조정 신청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다 그러네, 그죠? 소송 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다. 그 다음 2번 조정 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그렇죠? 대리인 자격을 상실한다. 그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3번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이송 결정,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거 불복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즉시 항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불복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조정 참가인은 소송으로 이행 복귀된 후에는 참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송 절차에서 다시 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다. 네, 여기는 해설에 좀 분분하게 길게 돼 있는데 한번 보고 갑시다.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3, 4번 질문에 대한 건데 요 밑에 보면은 불복하지 못한다. 그거는 딱 정리가 됐어. 그죠? 불복하지 못한 민사사건과는 달리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불복하지 못한다. 그렇다. 됐고 요 밑에다 같은 얘기인데 요 정도 4번 질문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정 참가의 요건 및 절차와 소송 참가의 요건 및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조정 참가인은 소송으로 이행, 복귀된 후에는 참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송 절차에서 다시 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보는 것이 우리 실무제의 입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간단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불복하지 못한다. 바로 보이고요. 이게 옳군요. 그죠? 불복하지 못한다. 가장 옳은 것은. 그 다음 2번에
의무이행제 특별재판적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 그랬고 3번에 보시면 선정 당사자 규정이 준용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그죠? 대표 당사자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선정 당사자가 아니다. 그다음 4번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배우자는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여기 조금 올려가지고 여기 틀린 건데 요만큼을 한번 봅시다. 조정사건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법 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 없이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정규칙의 내용이랍니다. 이거 소액사건 심판법에도 나온 사람들이죠. 거기서 비변호사 대리 법원에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사람들이네. 그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여기 또 나왔어. 여기는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래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1번 보십시다. 의무이행제의 특별재판적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죠? 금전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지 않다고요. 그쵸? 이 말씀은 아시죠? 금전채권 의무이행제의 특별재판적 금전채권 신청인의 주소지 무슨 말입니까? 추심 채무? 아니라 지참 채무 말씀하신 거죠. 그죠? 물론 그 정도는 이렇게 신다고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참 채무가 우리 민법상 원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조정 담당 판사, 상임조정이나 조정자의 허가를 얻어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3번 수소부분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조정기일에서 위 준비서면 등을 진술시킨 경우에도 그렇죠? 아까 읽었던 그겁니다. 소송 복귀 후 수소부분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이게 옳은지 맞는 거. 그 다음 4번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신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가 이의 신청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문제가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이러면 문제가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옳은 것은 그러면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다 읽어야 되니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1번이 옳은 건데 한번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조정 절차에서 공동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래
그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 선정 당사자가 아니라 대표 당사자. 그 말씀.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표 당사자는 각자 조정 절차에 관한 이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안의 수락, 조정 신청의 취하, 대리임, 선임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지금 옳은 거니까 요거를 다음 계속 다른 문제 풀 때 요게 지문으로 변형됩니다. 요 부분. 예. 이체 행위를 할 수 있어. 그죠? 대표 당사자는.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정리합시다. 조정안의 수락, 조정 신청의 취하, 예, 특히 대리인 선임.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대리인 선임. 할 수 없다. 예, 여기서 옳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다음 나오는 문제들에서 계속 또 확인을 하시죠. 2번 보십시다. 조정 담당 판사는 그 사건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송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하나 이송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할 수 없다. 여기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3번. 조정조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조정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는 취지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그에 대한 하자는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읽고 갈까요? 네, 잊지 말고 그냥 보고 갑시다. 왜 틀렸냐 하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 지정 신청으로 보아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조정 자체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마치 조정이 성립되고 작성되었다. 이런 이의 신청서 이걸 제출했다면 이의 신청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 이의 신청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 지정 신청으로 보아준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판례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용할 수 없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 다음 또 틀린 것은 그랬네. 예, 이 문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1번부터 보십시다. 조정 신청 사건에는 그쵸? 계속 나오네.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전 채권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소에서는 주소지에는 원칙적으로 관할이 없다. 맞다. 완벽한 문장이다. 그 다음 2번.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쵸.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봐주자. 맞다. 그 다음 3번. 조정 절차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그죠?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데 대표 당사자는 대리인의 선임을 비롯한 조정 절차에 관한 이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선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 대리인 선임 할 수 없다고 아까 조금 전에 그죠? 앞에 문제에서 대리인 선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조정 조항의 수락, 조정 시점의 취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종국적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 그 맞아. 맞는데 대리인 선임이 틀린 거죠. 그죠? 대리인 선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4번.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이때의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때의 즉시 항고는 조정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조문들의 주로.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비교되는 민사조정 절차에서 대표 당사자 그 사람의 권한에서 중에서 할 수 없는 거 무엇인데 대리인 선임 안 된다. 근데 대리인 선임 할 수 있다. 요게 지문으로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요게. 대리인 선임 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국적 행위를 할 권한도 또한 없다. 까지.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 한번 천천히 1번부터 보십시다. 1번이 딱 맞네. 그죠? 재소전 화해와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 시군법원은 소송 목적의 값에 상관없이 관할이 있다. 옳은 것은 이게 맞네. 그죠? 재소전 화해도 마찬가지, 조정 신청 사건도 마찬가지, 시군법원은 속과에 상관없이 관할이 있다는 것이고, 2번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 이송신청 기각결정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5분도 안 됐네. 그죠? 그 다음 3번 조정 절차에는 선정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대표 당사자 제도가 있는데 대표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조정안 수락, 조정 신청의 취하 등과 같은 종국적 행위도 할 수 있다. 그거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거 틀렸고. 그 다음 4번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당사자의 직계혈족 등은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 없이 대리될 수 있는데 해당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되는 때에는 조정사건에서 이미 대리인이 되었던 자는 별도의 소송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도 소송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가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거 바꿔 놓으신 거예요.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별도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도 소송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십시다. 1번 조정사건은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원을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죠? 비변호사도 대리를 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지한다. 아까 본 지문이다. 그 다음 3번.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사건 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의 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기관의 법원 사무관 등은 기록과 함께 이의 신청 취하서를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의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취하서를 송달한다. 가 조치입니다. 그죠?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취하서를 송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치인데 이 신청 취하서를 관할 법원에 송부한다. 꼭 맞는 말 같죠, 그죠? 좀 찾아내기 어려운 함정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4번 이제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정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고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죠?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소송법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죠? 이런 문제라면은 2011년 문제인데 답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또 봅시다. 적절하냐 또 조정 문제입니다. 1번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조정에 해부된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 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하나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그렇죠. 그때는 그 대리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조정 사건이 조정에 해부된 때에는 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지한다. 수없이 나온 지문이다. 3번 조정 절차에서도 민사소송의 예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후에 소송 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 절차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용할 수 없다가 우리 민사조정 규칙의 내용입니다. 명문 규정에 그죠? 증거조사 결과를 소송 절차로 이행된 경우에 조정 절차에서 한 증거조사를 원용할 수 있는가? 예,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민사조정규칙 제8조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갈까요? 여기입니다. 요만큼. 예, 민사소송 예 의한다고 돼 있어. 그죠? 근데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는 준별되므로 조정 절차에서 민사소송 예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송 절차에서 증거조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거나 이를 원용할 수는 없다. 이 내용입니다. 예, 4번 뭐 아직 안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용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고 답지문인데 4번 조정에 가름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신급의 판결 선고 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예, 조정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요번 시간에 맨 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만 더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항소심 법원도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맞다? 명문 규정이 딱 부합하는 내용이고, 2번 조정 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이를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다.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3번 조정에 회부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조정기일에서 말로 소치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담당 법원 사무관은 조정기일 조서에 소치하의 진술을 기재하고 종국 처리를 할 수 있다. 게 말씀하셨는데, 조정기일에서, 그죠? 말로 소치하를 할 수 있다. 말로 소치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말로 소치하는 것은 요 뒤에 보십시다. 소치하는 서면으로 한다.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고 갑시다. 시간도 조금 남았으니까. 예. 조정에 회부된 소송 사건에 관해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이 아닌 조정 기일에 말로 소치할 수는 없다. 안 된다고 그랬어. 그죠? 따라서 원고가 구두로 소치할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취하서 쓰라는 거죠. 그죠?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말로 소치하를 할 수 있는 거지, 조정기일에서는 말로 소치하를 만약에 했다면 취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진술, 여기에 조정기일에 기조서에 소치하의 진술을 기재하고 종국 처리를 할 수 있다 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거고. 4번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치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다 해가지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달아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강좌 끝나겠습니다. 그죠? 긴 시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